오즈의 마법사 제3장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구하다. 도로시는 혼자 남겨지니까 배가 슬슬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캔자스 생각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살아가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했죠. 그래서 찬장에서 빵을 조심스럽게 꺼내 부드러운 버터를 꼼꼼하게 발라 먹었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잠시나마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 했어요. 토토에게도 조그맣게 잘라 조금 나눠주자 토토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받아 먹었고요. 도로시는 선반에서 양동이를 꺼내 들고 작은 시냇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냇물은 맑고 투명하게 반짝였는데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자 그 청량함이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토토는 신이 나서 나무 쪽으로 막 달려가더니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을 향해 귀엽게 짖기 시작했어요. 도로시는 그런 토토를 보며 미소 짓다가 문득 시선을 돌려 나무들을 살펴보았어요. 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맛있는 과일들을 발견하곤 눈을 반짝였죠. 이 과일들을 따서 아침 식사에 곁들이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곳에서 맛보는 신선한 과일이라니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는 듯 했거든요.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과 토토에게 시원하고 맑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며 목을 축였어요. 이제 에메랄드시로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죠. 에메랄드시가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도로시에게는 평소에 즐겨 입는 옷 외에 딱 한 벌의 다른 옷이 있었어요. 그것은 깨끗하게 빨아서 침대 연못에 정성스럽게 걸어두었던 옷이었죠. 흰색과 파란색 격자무늬가 예쁘게 어우러진 깅엄 원피스였는데 파란색은 여러 번 빨아서 햇빛에 조금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도로시의 밝은 얼굴과 잘 어울리는 예쁜 옷이었답니다. 소녀는 깨끗한 물로 몸을 구석구석 씻고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깔끔한 깅엄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화사한 분홍색 선보닛을 곱게 메었죠. 이제 떠날 채비를 거의 마쳤어요. 작은 바구니를 가져와 찬장에서 빵을 넉넉히 담고 흰 천으로 덮어두었어요. 길고 긴 여행 동안 요긴한 양식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도로시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신발은 너무 낡고 닳아서 발가락 부분이 해지기 직전이었죠. 이건 분명히 먼 길을 가기엔 무리일 거야, 토토.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토토에게 말했어요. 토토는 까만 눈망울로 도로시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마치 무슨 뜻인지 다 안다는 듯이 도로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도로시의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어요. 동쪽 마녀가 신었던 바로 그 은색 구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반짝이는 은빛 구두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 했어요. 이게 나한테 맞을까? 도로시가 흥미로운 듯 토토에게 물었어요. 이걸 신고 걸으면 딱 좋겠어. 얼마나 튼튼해 보이는지 절대로 다를 리가 없잖아. 그녀는 낡은 가죽 신발을 벗어 한쪽에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색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놀랍게도 마치 도로시의 발에 맞게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발에 착 감기며 꼭 맞았답니다. 발걸음마다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구두를 보며 도로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도로시는 바구니를 단단히 들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죠. 가자, 토토. 에메랄드시로 가서 위대한 오즈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자. 그녀는 굳은 결심을 담아 말했어요. 문을 조용히 닫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옷주머니 깊숙이 넣었답니다. 그리고 토토가 얌전히 뒤를 따라오게 한 채 비로소 길고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복잡하게 나 있었지만 다행히 노란 벽돌로 포장된 길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도로시는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답니다. 걸음걸이마다 도로시의 은색 구두는 단단한 노란 벽돌 위에서 경쾌하게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작은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죠. 태양은 눈부시게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숲속 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길을 가는 도로시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도로시는 고향인 캔자스에서 멀리 떨어져 낯선 이 요정 같은 땅에 홀로 떨어져 있는 어린아이치고는 생각보다 훨씬 덜 슬퍼 보였답니다. 어쩌면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주위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길가에는 연한 파란색으로 곱게 칠해진 깔끔한 울타리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잘 가꾸어진 밭들이 펼쳐져 있었죠. 밭에는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분명히 먼치킨들은 아주 훌륭한 농부들이었고 매년 풍성한 수확을 올리고 있었음이 틀림없었어요. 가끔 도로시는 예쁜 집 하나를 지나쳤는데 그때마다 집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녀를 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모두가 그녀가 사악한 마녀를 없애고 자신들을 구해준 용감한 소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먼치킨들의 집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각 집은 둥근 형태의 커다란 돔 모양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놀랍게도 모든 집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답니다. 이 동쪽 나라에서는 파란색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색깔이었어요. 모든 것이 파란색으로 물든 풍경은 도로시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죠. 저녁 무렵이 되자 도로시는 긴 여정에 지쳐 피곤함을 느꼈고 어디서 밤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 한 집에 도착했죠. 집 앞 초록 잔디밭 위에서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5명의 작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신나는 곡을 힘껏 연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노래하며 축제를 즐기는 듯 했어요. 근처의 큰 탁자에는 맛있는 과일, 고소한 견과류, 달콤한 파이, 폭신한 케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사람들은 지친 도로시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저녁 식사와 편안한 하룻밤 숙박을 청했어요. 이 집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먼치킨 중 한 명의 집이었고 그들은 사악한 마녀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었던 것이었죠. 도로시는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집주인인 부유한 먼치킨이 직접 그녀를 시중들었는데 그의 이름은 복비오큐였답니다. 그는 도로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어요. 식사 후 도로시는 긴 의자에 앉아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잠시 시름을 잊었어요. 복은 도로시의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분명 위대한 마녀이시군요. 도로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복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은 마법의 힘을 가진 은색 구두를 신고 계시고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던 사악한 마녀를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는 옷에 흰색이 들어있는데 흰색은 마녀나 마법사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이랍니다. 도로시는 자신의 치마주름을 펴 보이며 복에게 말했어요. 제 옷은 파란색과 흰색 격자무늬예요. 복은 도로시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입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란색은 우리 먼치킨들의 색이고 흰색은 마녀의 색이지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인 마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로시는 복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마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단지 캔자스에서 불어온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이 낯선 나라에 오게 된 평범하고 어린 소녀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춤을 구경하다가 너무 피곤해진 도로시에게 복은 집안에 가장 편안해 보이는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그 방에는 푹신하고 예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부드러운 파란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그 위에서 꿈결처럼 푹 잠이 들었고 토토는 그녀 옆에 파란 러그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따뜻하게 잤어요. 마치 고향 집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로시는 푸짐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먼치킨 아기가 토토와 신나게 놀며 토토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깔깔 웃는 모습이 보였죠. 토토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먼치킨들은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에메랄드시까지는 얼마나 멀죠? 도로시가 복에게 물었어요. 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위대한 오즈와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사람들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에메랄드시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이 근처는 비록 풍요롭고 평화롭지만 여정의 끝에 다다르기 전에는 험하고 위험한 곳들을 여러 번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해요.
도로시는 복의 말에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오직 위대한 오즈만이 자신을 캔자스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그녀는 친절하게 대해준 친구들에게 정성껏 작별 인사를 고하고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희망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몇 마일쯤 꾸준히 걸은 뒤 도로시는 잠시 쉬기로 하고 길 옆 울타리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앉았어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다리를 쭉 펴자 한결 편안해졌죠. 울타리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넓은 옥수수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는 한 허수아비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 익은 옥수수를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손으로 턱을 괴고 그 허수아비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허수아비의 머리는 지프로 가득 채운 작은 자루였는데 그 위에 얼굴처럼 보이도록 눈, 코, 입이 단순하지만 재미있게 그려져 있었죠. 머리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뾰족한 파란 모자가 씌워져 있었고 몸에는 달아빠진 파란 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신발은 윗부분이 파란색으로 된 낡은 장화였답니다. 무엇보다 허수아비의 등 뒤를 길다란 장대가 꿰뚫고 있어서 허수아비는 옥수수대들 위로 높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어요. 도로시가 그 이상하고 재미있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허수아비의 눈 하나가 천천히 도로시를 향해 윙크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착각한 줄 알았어요. 캔자스의 허수아비들은 절대로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이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곧 허수아비가 도로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도로시는 자신의 눈을 비볐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도로시는 울타리에서 얼른 내려와 허수아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토토는 신기한 듯 허수아비가 매달린 장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계속 짖었죠. 좋은 하루요. 허수아비가 다소 쉰 듯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말한 거예요? 도로시가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물론이요. 허수아비가 조금 더 힘주어 대답했어요. 안녕하시오? 이렇게 말벗을 만나니 참 기쁘구려. 저는 잘 지내요. 고마워요. 도로시가 공손하고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난 썩 좋지 않도. 허수아비가 슬그머니 웃으며 말했어요. 밤낮으로 여기 매달려 꼼짝없이 까마귀들을 쫓는 일은 정말이지 아주 지루하거든. 똑같은 풍경만 보고 똑같은 소리만 내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오. 그럼 내려올 수는 없어요? 도로시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이 딱딱한 장대가 내 등 뒤를 꿰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오. 부디 당신이 이 장대를 빼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소. 잠시라도 땅을 밟고 서고 싶다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두 팔을 뻗어 허수아비를 장대에서 드러내렸답니다. 허수아비는 지프로만 채워져 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가벼웠어요. 정말 고맙소. 허수아비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서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기분이오. 묶여있지 않으니 날아갈 듯 가볍구려. 도로시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허리를 숙여 절하고 심지어 직접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건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캔자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은 누구죠? 허수아비가 기지개를 쭉 켜고 크게 하품을 한 뒤 도로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홀로 어디로 가는 중이요? 내 이름은 도로시예요. 소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위대한 오즈를 만나서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에메랄드 시로 가는 중이에요. 에메랄드 시는 어디요? 그리고 오즈는 대체 누구요?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물었어요. 어머, 그걸 몰라요? 도로시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오즈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보다시피 저는 지프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머리에 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허수아비가 슬픈 목소리로 축 처진 어깨를 보이며 말했어요. 아, 그랬군요. 정말 안 됐어요.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당신과 함께 에메랄드 시로 간다면 위대한 오즈가 제게도 뇌를 주실까요? 저도 생각을 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다오. 허수아비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로시를 바라보았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로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당신과 같이 가면 저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오즈가 당신에게 뇌를 주지 않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같이 가봐요, 우리. 그건 맞는 말이오. 허수아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 다리나 팔, 그리고 몸이 전부 지프로 되어 있는 건 크게 상관없소. 그래서 다치거나 아플 일도 없고요. 누가 내 발을 밟거나 날카로운 핀으로 찔러도 아무 느낌도 나지 않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건 정말 싫소. 머리가 당신처럼 똑똑한 뇌가 아니라 이렇게 텅 빈 지프로 채워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 넓은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겠소? 매일매일 너무 답답하다오. 당신 기분이 어떤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도로시가 진심으로 허수아비를 안쓰럽다는 듯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가요. 제가 오즈에게 당신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꼭 부탁해 볼게요. 분명 좋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도로시. 허수아비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다시 노란 벽돌길로 돌아왔답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울타리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정성껏 도와주었고, 둘은 나란히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시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희망과 우정을 싣고 말이죠. 토토는 처음에 이 새로운 동행인 허수아비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는 허수아비 주위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혹시나 집 속에 쥐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자주 낮고 날카롭게 으르렁거리기도 했답니다. 토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도로시가 새 친구인 허수아비에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토토는 원래 잘 물지 않아요. 그저 낯선 것을 경계하는 것뿐이에요. 괜찮죠. 허수아비가 걱정 말라는 듯 대답했어요. 나는 지프로 만들어져서 상처 입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가 그 바구니를 들어드릴까? 저는 지치지도 않고 힘도 좋으니 괜찮다오. 그리고 사실 도로시 양에게 하나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소.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오. 그것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도로시가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당신을 만든 먼치킨 농부인가요? 혹시 그 농부가 다시 당신을 허수아비, 기둥에 묶을까봐 무서운가요? 아니요. 허수아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바로 불붙은 성냥이지요. 불만 없다면 저는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